당신의 건강을 위해 평생 약을 챙겨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의 수명을 매일같이 조용히 갉아먹는 진짜 암살자는 어쩌면 당신이 가장 굳게 믿었던 바로 그 견과류 한 줌일지도 모릅니다. 치매를 막아줄 것이라 믿었던 그 고소한 호두가 사실은 당신의 뇌세포를 파괴하고 혈관 청소부라 믿었던 아몬드가 당신의 혈관에 염증에 불을 지피는 가장된 아군이었다면 과연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식탁 위에서 그 건강이 상징이라는 고소한 가면 뒤에 날카로운 칼을 숨긴 채 당신을 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의 일입니다. 72세의 김정자 어머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건강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유명 건강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은 모조리 챙겨보시고 아침마다 몸에 좋다는 영양제를 한 움큼 드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머님이 가장 신뢰하고 매일 거르지 않았던 건강 수칙이 바로 다양한 견과류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 대접씩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님은 고기를 거의 드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혈액 검사만 하면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와 중성지방 수치가 항상 경고등을 켰습니다. 혈압은 좀처럼 안정되지 않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 마디가 뻣뻣하고 쑤시는 만성 염증 증상에 시달렸습니다. 어머님은 원장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남들은 몸에 나쁘다는 고기, 술, 담배를 즐길 때 저는 오로지 몸에 좋다는 견과류만 챙겨 먹었는데 대체 왜 제 혈관과 몸은 이 모양일까요? 라며 깊은 한숨과 함께 하소연하셨습니다. 원인은 바로 어머님이 건강이 상징이라고 굳게 믿고 계셨던 그 견과류에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견과류를 독이 되는 방식으로 드시고 계셨던 것이죠. 활기차고 존엄한 노후를 위해서는 이제 무엇을 먹는가를 넘어 어떻게 먹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그 지혜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30년간 심장내과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의 막힌 혈관을 마주하며 깨달은 모든 지식과 경험을 압축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 어디에서도 속 시원히 들을 수 없었던 우리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 수명을 10년 이상 늘려줄 진짜 정보이니 오늘만큼은 잠시 하던 일을 멈추시고 꼭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방심장학을 전공하고 혈관 건강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심장내과 전문의 박진영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약 처방만큼이나 환자분들의 식습관을 교정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아무리 비싼 약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막힌 혈관을 뚫는 시술을 성공적으로 마친다 해도 매일 독소를 집어넣는 식탁이 바뀌지 않으면 혈관은 반드시 다시 막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전쟁터는 수술실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주방과 식탁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한 줌의 견과류에 대한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단순히 이거 드시지 마세요 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리가 젊었을 때와는 다르게 견과류를 가려 먹어야 하는지, 어떤 견과류가 최악의 독이 되고 어떤 견과류가 최고의 보약이 되는지, 그리고 그 보약을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까지 여러분의 머릿속에 완벽하게 각인시켜 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지난 30년간의 임상 데이터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란셋과 같은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 저널에 실린 수천 편의 연구 결과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검증한 명백한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보입니다. 60세 이후에 우리 몸은 작은 충격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섬세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 딱 15분을 투자하십시오. 그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병원 갈 일을 절반으로 줄여줄 현명한 투자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명확하게 짚어드릴 3가지 약속입니다. 첫 번째, 60세가 넘으면 독이 될 수 있는 최악의 견과류 섭취법 3가지를 낱낱이 고발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매일 반복하는 바로 그 습관이 어떻게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반대로 막힌 혈관을 뚫어주고 뇌세포를 깨우는 기적의 보약 견과류 4가지를 엄선하여 소개해 드릴 겁니다. 특히 네 번째 견과류는 아직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그야말로 신의 선물이라 불리는 숨겨진 보물이니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이 좋은 견과류의 효과를 100배로 끌어올리고 부작용은 완벽히 차단하는 가장 스마트한 섭취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견과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180도 뒤바뀔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앞으로도 돈보다 귀한 이런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전체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새로운 영상을 올릴 때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을 만드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견과류가 심장 건강에 좋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견과류 속의 불포화 지방산이 혈관 속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어떤 견과류를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는 것입니다. 이 전제를 무시했을 때 견과류는 혈관 청소부가 아니라 혈관을 병들게 하는 공격수로 돌변합니다. 특히 60세 이후 소화 기능과 해독 기능이 떨어진 우리 몸에는 잘못된 견과류 섭취가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최악의 견과류 섭취법 3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악의 습관은 바로 가공된 맛 견과류를 즐겨 먹는 것입니다. 마트에 가면 허니버터 아몬드, 소금 캐슈넛, 카라멜 피칸, 와사비 맛, 땅콩 등 달고 짜고 고소하게 가공된 견과류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건강 간식이 아니라 사실상 견과류 모양을 한 과자이자 염증 유발 폭탄에 불과합니다. 이런 가공 견과류에는 3가지 독소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과도한 당분입니다. 꿀, 설탕, 물엿, 액상과당으로 코팅된 견과류는 혈당을 급격히 올려 췌장을 지치게 하고 우리 몸을 만성 염증 상태로 만들어 혈관 내벽을 손상시킵니다. 둘째는 정제소금입니다. 짭짤하게 가공된 견과류 속 나트륨은 혈압을 높여 심장과 콩팥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몸을 붓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나쁜 기름입니다. 대부분의 가공 견과류는 원가를 낮추기 위해 건강에 해로운 파뮤나 유전자 변형 옥수수유, 대두유 같은 값싼 식물성 기름으로 튀기거나 볶습니다. 이 기름들은 염증을 유발하는 오메가6 지방산이 압도적으로 많을 뿐 아니라 고온 처리 과정에서 산패되고 발암물질인 트랜스 지방까지 생성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최악의 습관은 산패된 견과류를 무방비하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산패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기름이 공기와 빛, 열에 노출되어 변질되고 부패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기름이 썩는 것입니다. 견과류 지방의 대부분은 산패에 매우 취약한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오래되거나 잘못 보관된 견과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이미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산패된 견과류를 먹는 것은 1급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 곰팡이 독소와 우리 몸의 세포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활성산소 덩어리를 직접 우리 몸에 집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간암의 위험을 높이고 우리 몸을 안에서부터 녹슬게 하여 노화를 촉진하며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켜 동맥경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쩐내가 나거나 눅눅하거나 기름에 찌든 듯한 냄새가 나거나 색깔이 거무튀튀하게 변한 견과류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즉시 버리셔야 합니다. 견과류는 반드시 소량만 구매하여 공기와 빛, 습기가 완벽히 차단되는 불투명한 용기에 담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는 것이 철칙입니다.
햇볕이 드는 투명한 유리병에 담아두는 것은 최악의 보관법입니다. 세 번째 최악의 습관은 한 종류의 견과류만 과도하게 먹는 것입니다. 브라질너트가 셀레늄의 왕이라더라 하는 말을 듣고 매일 대여섯 알씩 드시는 분, 아몬드가 다이어트에 좋다니 한 줌씩 먹어야지 하고 과하게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브라질너트 속 셀레늄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하루 2알 이상 과다 섭취 시 탈모, 극심한 피로, 신경계 손상 같은 독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몬드나 땅콩 껍질에 많은 피트산과 같은 항영양소는 우리 몸의 칼슘, 철분, 아연과 같은 필수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하여 오히려 영양 결핍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과유불급, 즉 지나치면 독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견과류를 소량씩 섞어 먹는 것이 영양 균형과 안전을 모두 잡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가 가장 흔하게 먹지만 가장 큰 오해를 하고 있는 땅콩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땅콩을 견과류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 땅콩은 나무에서 열리는 견과류가 아니라 땅속에서 자라는 콩과 식물입니다. 그래서 다른 견과류와는 다른 특별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땅콩은 습한 땅속에서 자라는 특성상 앞서 말씀드린 1급 발암물질 아플라톡신 곰팡이에 오염될 위험이 다른 어떤 견과류보다 높습니다. 껍질을 깠을 때 색이 이상하거나 곰팡이가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둘째, 땅콩은 우리 몸의 염증 반응과 관련된 오메가6 지방산의 비율이 염증을 억제하는 오메가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땅콩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몸의 염증 균형이 깨져 관절염이나 피부질환, 혈관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땅콩 껍질에는 식물의 방어물질인 렉틴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장 점막에 달라붙어 소화 불량이나 장루수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땅콩은 결코 매일 한 줌씩 먹어도 되는 만만한 식품이 아니라는 점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질환이 있는 분들은 견과류 섭취에 있어 다른 분들보다 10배는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첫째, 만성신장질환 환자분들입니다. 견과류에는 칼륨과 인이라는 미네랄이 매우 풍부합니다. 건강한 콩팥은 쓰고 남은 칼륨과 인을 소변으로 잘 배출하지만 기능이 저하된 콩팥은 이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합니다. 혈액 속에 칼륨이 과도하게 쌓이면 심장마비를, 인이 과도하게 쌓이면 뼈를 약하게 하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콩팥이 좋지 않으신 분께 견과류는 보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둘째, 계실염을 앓고 계신 분들입니다. 계실은 대장벽이 바깥으로 꽈리처럼 튀어나온 주머니인데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 계실염입니다. 과거에는 작은 견과류 조각이 이 주머니에 끼어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최근에는 그 관련성이 적다는 연구도 있지만 여전히 장이 예민하거나 염증이 활성화된 시기에는 견과류 섭취를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잣이나 캐슈넛 같은 일부 견과류에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비타민 K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소량은 괜찮지만 많은 양을 섭취할 경우 약의 효과를 방해하여 혈전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견과류를 어떻게 먹어야 우리 몸에 보약이 될까요? 제가 지금부터 혈관과 뇌를 깨우는 기적의 보약 견과류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약 견과류는 뇌를 닮은 견과류 호두입니다. 호두가 뇌 모양을 닮은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호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견과류 중 가장 풍부합니다. 이 ALA는 우리 몸 안에서 뇌 기능과 혈행 개선에 필수적인 DHA와 EPA로 전환됩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기억력 감퇴를 막고 인지 기능을 높이며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개선하여 혈관을 부드럽고 탄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하루에 딱 2알이면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식물성 오메가3를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약 견과류는 눈을 지키는 초록빛 보석 피스타치오입니다. 피스타치오의 선명한 초록색은 그냥 색깔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눈의 망막 중심부에 집중되어 있는 핵심 시각 색소인 루테인과 지아잔틴의 색입니다. 이 성분들은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해로운 청색광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노화로 인해 시야가 흐려지고 침침해지는 황반 변성의 위험을 낮춰주는 천연 선글라스 역할을 합니다. 또한 피스타치오는 껍질을 직접 까서 먹어야 한다는 점이 아주 큰 장점입니다. 껍질을 까는 수고로움이 자연스럽게 먹는 속도를 늦춰주고 뇌가 포만감을 느낄 시간을 주어 과식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보약 견과류는 항산화의 제왕 피칸입니다. 많은 분들이 호두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하지만 피칸의 영양 성분은 독보적입니다. 피칸은 미국 농무부에서 측정한 결과 견과류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감마-토코페롤 형태의 비타민 E가 풍부한데 이는 나쁜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어 혈관 벽에 끈적하게 달라붙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맛이 부드럽고 호두 특유의 떫은 맛이 없어 샐러드나 요거트 토핑으로 활용하기에도 좋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의사인 제가 숨겨두고 먹는 네 번째 신의 선물이라 불리는 견과류, 바로 사차인치입니다. 잉카 피넛 또는 땅 위의 별이라고도 불리는 사차인치는 아직 많은 분들께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양 성분을 알게 되면 놀라움을 금치 못하실 겁니다. 사차인치는 현존하는 식물 중 오메가3 함량이 가장 높은 식물 중 하나입니다. 등 푸른 생선에 많다는 그 오메가3가 무려 40% 이상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염증을 유발하는 오메가6와 염증을 억제하는 오메가3의 비율이 11에 가까운 가장 이상적인 황금 비율을 이루고 있어 식물성 오메가3의 끝판왕이라 불립니다. 또한 필수 아미노산 구종을 모두 함유한 완전 단백질 식품으로 근육이 빠르게 감소하는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최고의 단백질 보충원입니다. 하루 5에서 7알 정도 꾸준히 섭취하시면 혈행 개선과 근력 유지에 엄청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 견과류라도 그 효과를 100배로 끌어올리는 비법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실천 가능한 가장 스마트한 섭취 비법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내 손안의 법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견과류의 하루 적정 섭취량은 내 손으로 가볍게 쥐었을 때 한 줌 약 25에서 30지 정도입니다. 아몬드라면 약 20알, 호두는 5에서 6알, 피칸은 15쪽 정도입니다. 이 이상을 넘어가면 아무리 좋은 불포화 지방이라도 칼로리 과잉으로 이어져 살이 찌고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줌의 법칙, 이것만은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두 번째 비법은 물에 불려서 먹는 것입니다. 다소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효과는 엄청납니다. 대부분의 생견과류 껍질에는 식물의 자기방어 물질인 피트산과 효소 억제제가 들어있어 우리 몸의 소화를 방해하고 칼슘, 아연 같은 미네랄 흡수를 막습니다. 하지만 견과류를 먹기 전 미지근한 물에 4시간에서 8시간 정도 불려두면 이러한 유해 성분들이 대부분 제거되면서 발화 상태가 활성화됩니다. 이는 견과류를 잠에서 깨워 영양소를 우리 몸이 온전히 흡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소화가 훨씬 편안해지고 영양 흡수율은 극대화됩니다. 세 번째 비법은 비타민C와 짝지어 먹는 것입니다. 견과류의 풍부한 식물성 철분과 같은 미네랄은 비타민C를 만났을 때 흡수율이 몇 배로 뛰어오릅니다. 또한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견과류 속 좋은 지방인 오메가3가 우리 몸 안에서 산패되는 것을 막아주는 든든한 보디가드 역할도 합니다. 견과류 한 줌을 드실 때
키위 반쪽이나 빨간 파프리카 몇 조각 혹은 딸기 몇 알을 함께 곁들여 보세요. 서로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최고의 궁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비법, 이것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가장 중요한 비법입니다. 바로 완벽하게 씹어서 드시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견과류의 좋은 영양분을 그대로 대변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견과류는 세포벽이 매우 단단하여 대충 씹어 삼키면 우리 몸의 소화 효소가 그 안에 영양분을 꺼내 쓰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의 침 속에는 리파제라는 지방 분해 효소가 있어서 오래 씹을수록 견과류의 좋은 지방이 입안에서부터 소화되기 시작합니다. 최소 30번 이상 입안에서 견과류가 완전히 으깨져 고소한 죽처럼 될 때까지 천천히 씹어보세요. 이렇게 해야만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고 견과류 속의 비타민, 미네랄, 불포화 지방산을 우리 몸이 100%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니 어떠셨나요? 아마 몸에 좋다는 건 다 챙겨 먹었는데 그게 다 헛수고였구나 하며 허탈해하신 분도, 그래서 내가 늘 소화가 안 되고 몸이 무거웠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조건 참거나 제한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몸의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춰 음식을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다룰 줄 아는 내 몸의 경영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노화는 쇠퇴가 아니라 내 몸을 가장 잘 아는 최고의 전문가로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자, 오늘 내용이 많았으니 마지막으로 핵심만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이것 세 가지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독이 되는 세 가지를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설탕과 소금, 나쁜 기름에 범벅이 된 가공 견과류, 발암 물질을 만드는 산패된 견과류, 그리고 한 종류만 너무 많이 먹는 과도한 섭취. 이 세 가지는 보약인 줄 알았던 견과류를 독으로 만드는 주범입니다. 둘째, 우리 몸을 살리는 네 가지 보약 견과류를 기억하십시오. 뇌 건강을 위한 호두, 눈 건강을 위한 피스타치오, 강력한 항산화로 혈관을 지키는 피칸, 그리고 식물성 오메가3의 왕 사차인치입니다. 이 네 가지를 골고루 드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효과를 100배로 만드는 네 가지 비법을 실천하십시오. 하루 딱 한 줌만 드시고 드시기 전 물에 충분히 불리고 과일이나 채소 같은 비타민 C와 함께 드시며 마지막으로 죽이 될 때까지 오래 씹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견과류를 독이 아닌 우리 몸을 살리는 진정한 보약으로 만드는 핵심 비법입니다. 처음에 소개해 드렸던 김정자 어머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저와 상담 후 달고 짠 가공 견과류를 모두 끊으셨습니다. 대신 제가 알려드린 보약 견과류 네 가지를 매일 딱 한 줌씩 물에 불려서 천천히 오래 씹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어머님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눈에 띄게 안정되었고 혈압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늘 무겁고 찌뿌둥하던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지고 아침에 뻣뻣하던 손가락이 부드러워졌다며 환한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알게 되신 이 작은 지혜들이 모여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병원과 약의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견고한 성벽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단 한 분에게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하여 건강을 선물해 주십시오. 모두 늘 건강하십시오.